안녕하세요, 태호쌤입니다. 자, 앞 시간에 구멍에 대해서 했었죠. 오늘 이제 구멍에 이어서 배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멍을 어떻게 뚫을 것인가 전 시간에 했었습니다. 자, 배치에는 총 4가지 옵션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앞 시간에서는 우리가 시작 스케치를 가지고 구멍 뚫는 법을 했었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선형을 가지고 구멍 뚫는 법을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우리 교재 140페이지 참고로 하시면 되고요. 자, 앞 시간에 제가 시작 스케치를 가지고서 여기에 있는 아이콘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콘들은 이제 조금 눈에 들어오시죠. 자, 시작 스케치를 이용한 방법이 가장 첫 번째였다면 이번에는 선형을 이용한 방법을 하겠습니다. 자, 선형은 우리가 모델링 되어 있는 어떠한 물체에다가 바로 구멍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굳이 스케치를 안 들어가도 됩니다. 그래서 조금 편리하죠. 스케치 들어가서 일일이 스케치 해주고 구속 주고 하는 게 아니고 모델링 위에서 바로 작업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구멍을 뚫을 모델링 면, 그러니까 피처 면을 선택만 해 주시고 치수값만 잘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선형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인벤트 실행시키고요. 자, 인벤트를 실행시켰습니다. 앞 시간에 이제 그림을 그렸던 요 사각 베이스를 계속해서 사용을 할 거예요, 연습으로.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거 하나 저장해 놓으시면 편리하시겠죠. 그래서 요거 보고 따라 하시고요. 요 사각 사이즈는 100에 두께는 10mm입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 100mm, 두께는 10mm의 사각 박스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왼쪽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스케치를 해서 돌출을 10mm를 했습니다. 자, 구멍 해서 클릭을 합니다. 처음에 잘 보시면 시작 스케치가 없기 때문에 자동으로 선형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시작 스케치가 있다면 이벤트에서 시작 스케치를 바로 잡는다 그랬죠. 근데 이제 저희는 지금 시작 스케치를 하는 게 아니고 선형을 이용한 구멍 뚫는 법을 할 거기 때문에 이제 자동으로 선형을 이렇게 인벤터가 설정을 해줍니다. 자, 처음에 나오는 거 잘 보시면 면이죠. 면. 자, 요 면에 지금 파란색 불이 들어와 있고 빨간색 화살표가 되어 있어요. 빨간색 화살표라는 것은 어떠한 부분을 선택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면을 선택해 달라는 얘기고, 파란 불이 들어와 있을 때는 여기에 있는 아이콘을 지정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빨간색 화살표, 면을 선택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면을 지정해 줄 텐데요. 자, 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위에다가 구멍을 뚫을 겁니다. 그래, 마우스로 가져가면 이렇게 포인트가 바뀌면서 보이시죠? 포인트가 바뀌면서 면을 지정할 수 있는 면을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주죠. 자, 우린 여기에다가 뚫어 보겠습니다. 여기 면에 임의의 곳에 아무 곳이나 상관없습니다. 아무 곳이나 이렇게 마우스로 한번 클릭을 해주세요.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구멍을 뚫습니다 라고 나타나죠. 자, 그러면서 화살표의 불이 꺼지죠. 흰색으로 바뀌고 여기 들어와 있던 파란 불도 꺼지면서 자동으로 어떻게 된다? 밑으로 내려가요. 밑으로. 자, 참조 2를 어떻게 돼요? 지정해 달라는 의미죠. 이 화살표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화살표 설명 굉장히 많이 하는 경우가 이런 거 의미를 좀 아시라고 제가 화살표 설명을 굉장히 좀 많이 해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불은 들어와 있고, 그리고 파란색으로 지정해 주세요. 그래서 참조 1. 여기서 참조 1, 참조 2는 여기 있는 중심을 기준으로, 즉 여기에 뚫어질 구멍 중심 센터를 기준으로 끝쪽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냐에 대한 치수를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일단 참조 1과 참조 2가 있기 때문에 가로, 세로에 해당하는 곳에다가 우리가 치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참조 1이기 때문에 참조 1 찍어 볼게요. 자, 저는 여기 있는 이 면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15라고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선을 이렇게 가져가면 빨간색으로 활성화가 되죠. 그냥 클릭만 하시면 돼요.
클릭하면 이렇게 치수 넣는 조그만 창이 나와요. 자, 이러면서 여기 끝에서부터 이 원의 중심까지 거리값은 여기에다 입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입력하실 때 숫자만 입력하시고 엔터는 치시면 안 됩니다. 엔터 치시면 명령이 종료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숫자만 입력해 볼게요. 15라고 입력을 하면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한 번 더 해볼까요? 10mm라고 바꿔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여기 숫자에 입력하는 거에 따라서 얘가 막 움직여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저는 10mm라고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그럼 10mm 되었죠? 자, 근데 여기 또 다시 보실까요? 어떻게 되죠? 불이 또 밑으로 내려갔어요. 내려가면서 참조 1을 지정해 달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참조 1은 여기서 중심까지의 거리가 되는 거고요. 참조 2는 동일하게 화면을 살짝 옮기셔서 위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값을 지정해 주면 가로 세로의 치수가 들어가고 구멍의 사이즈를 지정해 준다면 구멍은 완벽하게 정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클릭합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21.012라고 요렇게 인벤터가 거리값을 자동으로 찾아주는데요. 자, 여기다가는 15라고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되나요? 제가 뭐 15를 조금 천천히 입력해서 그런데 1 나오니까 여기서 1mm 떨어졌다가 15 나오니까 다시 일로 왔죠. 자, 그래서 오른쪽에서는 10mm만큼 떨어지고요. 이쪽에서는 15mm만큼 떨어진, 즉 피처 모델링에서 어떤 면에다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치수를 주면서 구멍을 바로 뚫을 수가 있어요. 자, 되었죠. 자, 좌우 거리 값을 입력을 했습니다. 자, 구멍은 우리가 어떻게 뚫을 거예요? 그냥 드릴로 뚫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배치에 대한 걸 해야 된다 그랬고요. 두 번째는 종류인데 우리는 그냥 구멍을 뚫을 거란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 자, 여기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구멍의 크기를 정해 줄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3으로 되어 있는데 이 구멍의 크기는 5로 바꿔 볼게요. 5로 변경을 했고요. 자, 그러니까 구멍이 훨씬 더 커졌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있는 팔은 구멍 위에서, 그러니까 여기 면 위에서 구멍의 끝까지, 그러니까 드릴에 있는 높이까지의 거리값 팔이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데요. 구멍 깊이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종료자, 어떻게 끝을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걸 여기서 옵션을 지정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가서 우리가 관통을 하게 되면, 그래서 끝을 전체 구멍을 뻥 뚫을 것이다. 관통을 할 것이다. 그렇게 하게 되면 아까 방금 전에 나왔던 깊이 값은 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깊이 값이 사라졌어요. 근데 만약에 나는 이게 아니고 깊이 값을 주고 싶어. 깊이 값을 주고 싶어 이러면 여기 종료에서 거리에 대한 옵션을 선택해 주시면 다시 이렇게 거리 값을 줄 수 있도록 나왔죠. 그래서 여기 3번, 4번은 여기 종료를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위에가 여기 옵션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거진 뭐 같이 선택한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요 옵션을 어떻게 변경해 줄 것이냐고요. 그리고 설명한 데 있어서 하나 빼먹은 게, 이건 뭐 빼먹었다기보다는 방향이 여기 또 있죠. 요 방향은 잘 보시면 요 구멍을 만드는데 자동으로 방향 1, 2를 지정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 방향은 뭐냐면 여기 면을 기준으로 아래로 구멍을 만들 것인지 위로 구멍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그 방향입니다. 근데 위로는 구멍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없죠. 왜 그러냐면 여기는 그냥 하나의 빈 공간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여기 위가 빈 공간이기 때문에 구멍이라는 걸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방향을 바꾸게 되면 이렇게는 형상은 나오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구멍을 만들 수가 없죠. 이건 맞지 않는 방향이죠. 그래서 방향은 모델링이 있는 쪽으로 가는 게 올바른 선택이겠죠. 그리고 이제 거리 값을 하게 되면 여기 드릴 점을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이렇게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각도로 그냥 두시면 된다고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확인하면 이렇게 구멍을 작성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볼까요? 방금 치수에 입력한 대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구멍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어요. 구멍을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할 수는 없나요?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시 구멍. 자, 여기 선형은 하나의 구멍에 대한 값이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한꺼번에 뚫을 수는 없어요. 만약에 두 개를 한꺼번에 뚫고 싶다. 그러면 어디를 해야 된다? 시작 스케치를 이용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시작 스케치, 앞전에 했던 시작 스케치에 대한 조금 보충적인 의미를 좀 말씀을 드리면, 방금 저희가 이렇게 구멍을 만들었잖아요. 자, 이렇게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스케치 잡고 들어갑니다. 스케치 작성해서 들어가서요. 자, 여기에다가 구멍 여러 개를 뚫고 싶어요. 그런 경우 많죠. 여기 모서리 끝에다가 구멍이 있는 경우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점을 지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에 구멍이 3개가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하나, 둘, 3개. 자, 그리고 요 구멍 간의 거리 값을 요렇게 치수로 넣어 주겠습니다. 40.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잘못 들었네요. 자, 그리고 여기도 구멍에서 점에서 여기까지는 10mm. 자, 그리고 또 구멍과 구멍 사이 거리 값은 40. 자, 요렇게 치수가 다 놓고, 그리고 이제 가로 치수가 없죠. 자, 요 거리 값은 10mm 이렇게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구멍 3개를 뚫을 거고요. 구멍 3개를 뚫을 건데, 그리고 구멍의 위치는 이런 식으로 정해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치수를 줘서 구석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해줘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여기 점이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이죠. 구속이 완벽하게 되진 않았죠. 자, 이 구속하기 위해서는 얘와 얘를 일자로 쭉 맞춰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10mm라고 얘가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10mm만큼 구속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mm에 대한 위치 값을 똑같이 맞춰주는데, 여기는 수평 구속 조건으로 맞춰줘야 돼요. 자, 왜 수평일까요? 자, 수평,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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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그러면 높이가 쭉 맞았죠. 근데 이거 수직 아닌가요? 할 수 있죠. 화면이 수직인데요? 왜 수평으로 주시죠? 할 수 있죠. 자, 그거는 여러분들이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여기 뷰큐브를 보셔야 됩니다. 여기 뷰큐브가 지금 정면도가 글자가 이렇게 돌아가 있잖아요. 지금 이 상태는 우리가 정면도를 정상적으로 보는 모양이에요. 근데 우리가 스케치 들어갈 때 화면이 이렇게 살짝 돌아가거든요. 좌우로 돌아가는데, 만약에 정면 상태 그대로 가지고 지금 이 상태로 들어왔으면 이건 당연히 어떻게 되죠? 수평이죠. 방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화면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렇다고 여기에 있는 수직 수평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수직 수평은 항상 일정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는 화면이 돌아간 거예요. 화면이 돌아갔다고 해서 여기 수직 수평을 돌아간 방향으로 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있는 이 뷰큐브를, 자, 이렇게 될 거예요. 뷰큐브를 안 보고 그냥 우리가 여기다가 이거 수직이네 하고 수직을 이렇게 탁 주시잖아요. 그러면 이 점하고 이 점하고 수직이네 탁 하면 이렇게 돼요. 일로 가버리죠. 왜 이렇죠? 뷰큐브 자체가 원래 모습대로 돌려보면 얘는 이게 수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밑으로 이렇게 만들기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속 조건인 수직 수평을 주실 때는 항상 뭐다? 뷰큐브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뷰큐브가 어느 방향으로 돌아가 있는지에 따라서 수직 수평을 화면 기준으로 주시는 게 아니고 뷰큐브에 있는 요 큐브의 좌표값 기준으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화면이 정상적인 XY, 우린 XY 좌표 이렇게 잡고 들어왔었잖아요. XY의 수직 수평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수평을 이렇게 점과 점 사이는 수평입니다. 또 점과 점 사이는 수평입니다. 이렇게 주셔야 구속이 된다는 거죠. 이해 가시죠? 자, 이게 좀 개념이 어렵긴 한데 일단 여기 있는 좌표계 그리고 뷰큐브를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직 수평을 주실 때 2018 버전에서는 이렇게 보면 점선이 나오죠. 여기 보면 점선 쫙 나오시는 거 보이실 거예요. 이런 점선이 있죠. 이 점선이 의미가 안내선이거든요. 그래서 이 방향으로 일자로 맞추겠습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직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일자로 위아래로 이렇게 생기죠.
수직으로 맞추겠습니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2014나 이런 버전은 하위 버전은 이게 나오지를 않아요. 근데 2018 버전이나 16 버전부터는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보고 판단하셔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나는 수평 수직 구속해야 되는데 얘가 이상하게 딴 데로 가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 뷰큐브에서 화면의 방향이 올바르게 되어 있는지 그것만 참고를 해주시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자, 그럼 다시 이렇게 구멍을 우리가 정의를 했어요. 점 3개를 통해서 구멍을 정의를 했고요. 저는 이렇게 3군데를 동시에 뚫을 거예요. 자, 나갑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스케치를 했기 때문에 구멍이라고 지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자, 화면 옆에 당겨서 구멍이 시작 스케치로 자동으로 이렇게 잡아주고 여기에 점을 찍었던 곳은 인벤터에서 구멍이라는 요 시작 스케치가 점 찍은 곳은 이렇게 전부 다 동일하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구멍을 한꺼번에 이렇게 작성이 가능하십니다. 이해 가시죠? 자, 이렇게 구멍이 한꺼번에 작성이 가능하시니까 여기서는 굳이 할 게 없어요. 중심도 다 3개가 지정되어 있다 이렇게 나오니까. 자, 구멍의 종류만 선택해 주면 되죠. 드릴로 할 것인지 카운터 보호로 할 것인지. 카운터 보호를 바꾸게 되면 이런 식으로 좀 여러 가지 옵션이 몇 가지가 더 나와요. 요거는 카운터 보호를 실제로 하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드릴로 구멍을 뚫습니다. 3개의 드릴을 한꺼번에 뚫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드릴의 이제 종료값. 뻥 뚫을 건지 아니면 깊이를 줄 건지. 자, 뻥 뚫는다고 해서 전체 관통을 지정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전체 3개가 다 뚫리죠. 자, 이 상태에서 구멍의 사이즈, 예를 들어서 8이라고 지정을 하고요. 확인하게 되면 8짜리 구멍 3개를 한꺼번에 뚫을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한꺼번에 뚫을 수 있는 것은 시작 스케치에서 하셔야 돼요. 근데 저는 이 시작 스케치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실 때 나중에 이제 또 다른 기능을 설명하면서 이 구멍 뚫을 때 응용해서 순서를 제가 또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 가급적이면 시작 스케치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중심 포인트를 하나만 잡으시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러냐면요, 나중에 여기 있는 패턴을 사용을 할 거예요.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이 패턴 기능을 써서 구멍을 하나만 뚫어 놓고 패턴으로 다 보내버릴 거예요. 좌우 내가 원하는 거리 값을 전부 다. 저는 그렇게 쓰거든요. 근데 그 작업이 훨씬 빨라요, 속도가. 그래서 굳이 구멍을 이렇게 뚫는다고 해서 3개를 나는 구멍을 한꺼번에 뚫어야지 하셔서 이 구멍 뚫으실 때 굳이 스케치를 다 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응용하는 게, 이 패턴 기능 응용하는 게 구멍을 작업하실 때 굉장히 편리하세요. 굳이 점 3개 찍고 거기에 구속 주고 치수 주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패턴은. 그래서 지금은 구멍을 뚫을 때 어떤 방향에서, 즉 선형으로 빠르게 뚫을 것인지 아니면 시작 스케치로 구멍을 빠르게 뚫을 것인지, 혹은 중심을 이용해서 구멍을 빠르게 뚫을 것인지, 요것만 여러분들이 빠르게 결정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시작 스케치로 할 것 같으면 스케치 들어가셔야 되는 거고요. 선형으로 할 것 같으면 그냥 모델링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간단해요, 굉장히. 구멍 뚫는 게 여기까지는 정말 간단합니다. 자, 그래서 선형으로 우리가 작업을 한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가 사용 구멍 뚫고자 하는 면을 지정을 하고요. 자, 참조에 빨간불 들어오면 여기에다가 빨간불, 여기까지 클릭하면 이렇게 거리값을 입력시킬 수가 있죠. 자, 요 거리값은 10mm 됐죠. 그리고 참조 값에서 여기 모서리 아니면 아래쪽 모서리를 지정하면 돼요. 선형은 말 그대로 가로 세로 치수를 주는 방법이 선형입니다. 그죠? 즉 가로 세로의 치수를 줄 수 없는 곳은 선형으로 구멍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 사각 베이스는 가로 세로 치수를 우리가 얼마든지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로 세로의 선형 기능을 이용해서 구멍을 뚫는 게 훨씬 빠릅니다. 굳이 스케치까지 들어가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또 치수를 주고요. 만약에 여기까지 거리값이 50이에요. 되었죠? 자, 그리고 구멍, 일반 구멍이고요. 두께는 8이고요. 전체 관통으로 해서 다 뚫을 겁니다. 확인. 되었죠? 이렇게 선형으로 구멍을 뚫었었으면 아까 여기는 스케치로 한꺼번에 뚫었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동일하게 여기를 뚫어 볼게요. 그러면 직사각형 패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직사각형 패턴 클릭. 자, 여기 패턴에서 피처를 선택을 해줘요. 구멍 피처를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구멍을 별도로 뚫었죠. 요 사각박스하고는 전혀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어요. 구멍을 별도로 뚫었기 때문에 선택하는 피처를 지정해 달라고 나와요. 그러면 피처를 선택하고요. 피처가 선택이 됐으면 이렇게 흰색으로 바뀌죠. 그리고 다시 빨간색 아래 화살표 1로 갔죠. 자, 방향 1 지정해 달라고 나오는데 이 방향에는 지금 현재 파랗게 불이 안 들어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를 한번 클릭하고 내가 보내고자 하는 방향, 이 구멍을 이렇게 밑으로 보낼 거예요. 지금 여기 스케치랑 동일하게 여기 스케치로 구멍 작업한 거와 동일하게 얘를 아래로 보낼 거예요. 그래서 아래로 보낼 수 있는 직선이나 혹은 면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자, 얘를 아래로 보내려고 하니까 얘에 해당하는 직선이나 면은 어느 거냐면 이거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선을 선택하겠습니다. 클릭. 보이시나요? 하나의 원이 하나 생겼죠. 자, 패턴의 개수는 2개입니다. 그죠? 그리고 거리 값은 10mm예요. 자, 이걸 바꿀게요. 패턴의 개수는 3개고요. 우리가 아까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값을 40이라고 줬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40이라고 바꾸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구멍이 3개가 패턴 간격을 이용해서 바로 만들 수가 있어요. 확인하게 되면 동일한 구멍을 이렇게 뚫을 수가 있어요. 굳이 스케치 들어가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점 3개 찍고 치수 넣고 구속하고 하실 필요 없이 어떻게 해요? 선형에서 바로 치수를 주고 동일한 구멍이 여러 개가 있다면 직사각형 패턴이나 원형 패턴을 이용해서 이렇게 구멍 작업을 바로 할 수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선형 기능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스케치를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이제 구멍의 간격을 조금 수정하고 싶어요. 패턴을 조금 바꾸고 싶다는 얘기죠.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직사각형 패턴에 가셔서 얘를 더블 클릭해서 편집하면 이렇게 편집창이 다시 들어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구멍이 3개가 아니고 4개네. 그리고 간격은 40이 아니고 20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바로 수정할 수가 있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스케치에서 여러분들이 동일한 구멍을 여러 개를 만들기 위해서 점을 3개 혹은 4개를 뚫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도면을 잘못 보셨어요. 구멍이 3개가 아니고 4개가 돼야 되고 혹은 5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거리 값이 간격이 어떻게 되죠? 잘못 봤어요. 30이 아니고 40이에요. 혹은 25가 아니고 35예요. 그럼 수정을 해야 되죠. 그럼 수정할 때 어디로 가야 돼요? 스케치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시작 스케치로 구멍을 작성했으면 그죠? 스케치를 들어가서 수정을 해줘야지만 구멍이 바뀌겠죠.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 패턴에서 아예 처음부터 숫자와 거리 값을 다르게 주면 이런 식으로 아까 방금 우리는 3개를 뚫었었지만 이렇게 쉽게 4개 혹은 거리 값을 다 따로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시작 스케치가 들어갈 게 아니라면 설사 시작 스케치를 꼭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더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만 찍으라고요. 시작 스케치를 하나만 만들으라고요. 하나만 만들고 나서 나머지 것들은 뭘로 이용한다고요? 패턴을 이용해서 동일한 구멍을 만드는 것이 훨씬 작업 속도가 빠르고 혹시라도 잘못됐을 때 수정하기가 정말 용이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자, 이런 경우 이제 단적으로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있는 거 좀 삭제를 하고요. 자, 스케치까지 다 지울게요. 여기도 다 해서. 자, 이건 이제 구멍 그리는 하나의 테크닉이기도 한데요.
뭐 단순하게 기능을 설명할 것 같으면 제가 이 인강을 안 해요. 그냥. 왜냐면 이거는 이제 시험 치기 위해서 얼만큼 정확하게 그리고 얼만큼 빨리 그리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실무에서 오래 일하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그런 실무적인 거 혹은 내가 해봤을 때 이 방법이 정말 좋더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이 인강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합리적으로 좀 가르쳐 드리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많이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잘 봐두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여기 이제 모서리에 보통 구멍이 4개 있는 경우 많잖아요. 베이스 같은 경우. 그러면 이 구멍 4개를 베이스를 뚫을 때 우리가 시작 스케치로 구멍을 만든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자, 여기서 점을 찍습니다. 점을 선택하고 여기도 점 찍고 이런 식으로 점을 4개를 찍어요. 근데 구멍을 한꺼번에 뚫고 싶어서 그래요. 여기 뚫고 또 뚫고 또 뚫고 하는 게 아니고 구멍을 한꺼번에 뚫고 싶어서 점 4개를 찍고 여기에다가 치수를 이렇게 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10mm 주고 여기 구멍과 구멍 사이 간격은 뭐 80, 그리고 여기 높이 요 높이값 10mm 이런 식으로 가고 여기 또 수평으로 맞춰줘야 되겠죠. 근데 또 돌아갔네요. 잘 보시면 자 얘는 수평으로 맞춰줘야 되겠죠. 아니구나, 수직으로 맞춰줘야 되나요? 자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맞췄습니다. 그럼 이거 치수 다 줘야 되잖아요. 이걸 어느 세월에 하냐고요. 바빠 죽겠는데. 그죠? 시험 치면 정말 바쁘잖아요. 시험 쳐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5시간, 6시간이 결코 결코 긴 시간이 아닙니다. 체감상으로. 몇 개 그리지도 않았는데 시간이 뭐 3시간 지나가 있고 4시간 지나가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이런 거라도 시간을 줄여야죠. 여기다 또 치수 다 주고 했는데, 어라? 80이 아니고 75였네? 이렇게 되는 경우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여기 스케치 들어가고 이거 다 수정해야 돼요. 봐요. 자, 그냥 다른 데는 치수 줬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구멍에서 뚫습니다. 자, 4개 한꺼번에 잡으니까 기분 좋죠. 한꺼번에 다 뚫을 거니까. 그래서 구멍 한꺼번에 다 됐네. 구멍 사이즈는 8이야. 전체 관통 맞고 확인해서 베이스 뚫었는데, 어라? 젠장할 뭐예요? 치수 잘못 쟀네? 80이 아니고 75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 스케치 다시 들어가야 돼요. 그죠? 다시 들어가서 여기를 수정해 줘야 되죠. 75라고. 근데 어떻게 돼요? 여기도 치수 다 넣어놨을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 설명한다고 안 넣었지만 여기 다 넣어놔서 그냥 75 여기도 수정해주고 여기도 수정해주고 다 수정해줘야 되죠. 그죠? 근데 그렇게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거 필요 없어요. 이거 뭐하러 그립니까? 이런 거. 자, 그냥 하나만 잡아요. 기준되는 게. 보통 베이스에 구멍 뚫린 거는 좌우가 똑같아요. 틀린 경우가 없어요. 혹은 중심을 기준으로 좌우가 똑같아요. 그래서 도면에 여러분들 표시하실 때 어떻게 표시하죠? 여기 구멍에서 구멍까지 거리 간격 값을 넣죠. 그죠? 그래서 그냥 나갑니다. 자, 구멍 하나만, 자, 그냥 나왔죠? 자, 이 스케치, 자, 요거 좀 수정할게요. 자, 그냥 나왔죠? 자, 여기다 구멍 하나 뚫을 거예요. 자, 구멍 뚫습니다. 그냥 뚫어요. 팔 맞죠? 전체 관통 맞고 확인 끝났죠? 나머지 3군데다 뚫고 싶어요. 그때는 패턴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왜냐면 구멍하고 패턴하고 원형 패턴이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나중에 이 직사각형 원형 패턴도 따로 설명을 할 거지만, 근데 뭐 직사각형 원형 패턴 할 거 없어요. 굉장히 간단해서 피처, 방금 우리가 뚫었던 구멍 있죠? 얘죠, 얘. 그래서 구멍 선택합니다. 클릭. 방향, 보낼 방향 클릭해서 이쪽으로 구멍을 일단 일로 하나 보낼 거예요. 오른쪽으로. 그래서 선을 선택해 주는 거예요. 이쪽 선을 따라서 가라고. 클릭. 어라? 말 안 됐네요. 거꾸로 가네요. 이거는 인벤터 마음이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 좌표계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가 일로 가거든요. 옆에 보면 그 반전이라고 있죠. 반전 클릭하게 되면 얘가 반대로 가요. 자, 일로 갈 거예요. 거리는 얼마라고요? 80이었다고요. 같죠? 2개죠? 이제 밑으로 보내고 싶어요. 방향 2번 있죠? 방향 2번 클릭해서, 자, 방향 2에서 요 모서리 지정합니다. 내려오죠? 자, 수량은 2개고요. 거리는 80이에요. 내려왔죠? 확인. 바로 끝났죠? 자, 근데, 잘못 쟀어. 에이, 젠장? 그죠? 잘못 쟀어. 치수를 눈금을 잘못 봤어요. 자로 재는데.
그러면 직사각형 패턴 다시 들어가시는 거예요. 더블 클릭. 아 75였네. 여기서만 바꾸시면 돼요. 75. 이거 75. 확인. 끝. 스케치 들어가서 일일이 취소 간격을 수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 그래서 이게 훨씬 빨라요. 이해가죠? 무슨 얘기인지. 근데 만약에 구멍이 2개가 아니고 3개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수량만 바꿔주시면 돼요. 3개, 3개. 요 간격값도 당연히 바뀌겠죠? 요 간격값은 구멍과 구멍 사이에 대한 간격값이니까요. 예를 들어서 30으로 바뀐다. 그럼 3개 되는 거고. 35였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확인. 그래서 패턴이 훨씬 빨라요. 그래서 여러분도 구멍 뚫으실 때 여기 스케치로 일일이 작업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의 기준점을 잡고요. 그 기준점에서 패턴으로 보내시거나 혹은 패턴으로 못 보낼 경우도 덜어 있어요. 왜냐면 좌우의 값이 틀릴 때. 그거는 또 나중에 제가 그리는 법도 설명하겠지만 그때는 대칭이나 다른 법을 이용해서 그리면 돼요. 왜냐면 우리 시험 치는 모델링이 다들 그렇거든요. 굉장히 단순해요. 이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요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꿀팁이 되겠죠? 구멍 그리는데 얼만큼 빨리 그리느냐, 그리고 얼만큼 빠르게 수정하느냐. 그죠? 자, 그래서 사실 여기서 선형은 별로 설명할 건 없어요. 그냥 가로, 세로 치수만 주고 여러분들이 알맞게만 구멍 사이즈 지정해 주시면 되고, 조심할 거는 선형을 할 때 참조해서 엔터 치지 않는다. 엔터 치면 명령 종료됩니다. 그래서 선형을 할 때 여기가 구멍을 뚫을 거야. 그리고 참조해서 나는 가로 치수를 여기 줄 거야 했을 때 여기서 치수를 그냥 숫자로 예를 들어서 여기서 10mm 이렇게 키보드에서 자판만 누르시면 돼요. 여기다 엔터 쳐버리면 종료됩니다. 자, 엔터 쳐볼까요? 엔터 치면 이렇게 종료돼 버려요. 그럼 요걸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엔터 치지 마시고 여기에서 그냥 클릭하시고 참조로 넘어가면 여기다가 이렇게 치수를 10mm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참조는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해서 거리값 얼마, 예를 들어서 60 이렇게 주시면 내가 원하는 구멍을 하나를 뚫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렇게 뚫어 놓고 여기서 패턴으로 보내버리면 다 작업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구멍 하나를 뚫을 때 굳이 스케치 들어갈 이유가 있다 없다? 없어지는 겁니다. 굳이 이거 하려고 스케치 들어가 갖고 스케치에서 XY 그 가로 세로 치수 줄 이유 없어요. 그냥 선형에서 여기 구멍 하나 뚫어버리고 바로 패턴으로 동일하게 구멍 만들어 버리면 굉장히 빠르겠죠. 저는 그걸 설명드리고 싶은 거예요. 구멍의 기능도 기능이지만. 그래서 오늘은 선형 기능을 구멍에서 선형을 설명하면서 패턴을 이용한 구멍 작업하는 걸 조금 맛배기로 보여드렸어요. 뭐 결국 나중에 가면 이거 가지고 연습 문제 하면서 계속 이런 식으로 구멍 작업이라든지 모델링 작업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더 빠르고 쉽게 하는 방법 계속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